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해군은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시신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기동 헬기인 수리온과 1인칭 시점 드론을 연계한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헬기의 기동성과 드론의 운용성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부대는 이번 실험이 공중전력의 운용이 다각화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13회 육군 창업경진대회가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00여 개 팀, 1,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휴대용 응급세척 패드를 고안한 트리플 K팀이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1시 49분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0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에 난 불을 끈 뒤 시신을 수습하고 기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군 당국은 야간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한 뒤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했고 앞으로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나 교신 등을 통해 사고 이유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시신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락과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DNA 감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포항 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드론 운용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헬기에서 드론을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의 수리온 헬기와 1인칭 시점 드론이 함께 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에 탑승한 드론 조종사가 공중에서 드론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 비승사격장에서 진행된 전투 실험은 헬기의 기동성과 드론의 운용성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드론을 무동력 상태로 낙하시킨 뒤 헬기 하강폭 영향을 벗어난 고도에서 시동을 걸어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실험은 공중에 비행 중인 헬기와 드론 운용 환경을 3단계에 거쳐 각기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공중에서 드론을 조종하기에 지상과 달리 시야 제한이 없어졌고 헬기도 같이 움직이기에 조종 거리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기가 앞으로 전방으로 가면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거리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위치의 거리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랑 그런 통신에 대한 제약이 좀 없었던 그때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애물과 통신 거리 등이 문제가 극복돼 드론의 전술적 유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기에서 1인칭 시점 드론을 운용하는 실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특수부대가 Mi-8 헬기에서 1인칭 시점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장정을 유격하는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훈련은 우리 군이 수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드론을 통해 목표를 타격하는 전술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역시 임무 특성과 적의 전투력에 맞서 전투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과 방산업계는 미로운 소형 무장 헬기와 KF-21에서 운용하는 드론 등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전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F 뉴스 안재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안보 전문 일간지 국방일보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국방홍보원은 구독자 10만 명을 상징하는 유튜브 실버 버튼을 3개나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장병과 예비역들의 마음을 울리는 군가 뮤직비디오.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임무와 사연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 군인이 좋다. 국방일보가 종이신문 위에 활자로는 전하기 어려운 우리 군의 생생한 소리와 영상을 담기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분야 확장을 추진한 국방일보는
군인 곁에 전우를 모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방일보 기자가 직접 군대 훈련과 일상을 체험하는 조수연대 군대 시리즈 중 중력 가속도 훈련 쇼츠 영상은 조회수 8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국관 국방일보 부장은 국방일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돌파는 국군의 신문인 국방일보가 장병들은 물론 국민이 사랑하는 국방의 대표 매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10만 명 돌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실버 버튼을 획득한 KFN 채널은 현재 1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KFN 뉴스 채널도 18만 7천 명으로 2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을 계기로 디지털 역량 향상 추세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 341명이 탄생했습니다. 임관식을 통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은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한 웃음과 함께 정모를 하늘 위로 던지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임관의 기쁨을 나누는 25-1기 신임 부사관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주관한 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이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여러분들의 희망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민간과정, 장기복무과정, 군장학생과정 12주, 현역과정 8주, 예비역과정 3주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성과정 12주 동안 교육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훈련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최정의 전투 부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을 이어 대한민국 육군의 길을 걷게 된 병역 명문과 신임 부사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임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아버지, 형, 누나의 뒤이어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야전에 나가서도 매우 열심히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부사관들은 각 부대로 배치되어 최정예 전투부사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 확대회의를 열고 포병국장과 보위국장 등 군 주요 간부들을 교체했습니다. 이튿날엔 포 사격 경기를 참관하며 실전 훈련 강화를 주문했는데 군기강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제8차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과 보위국장을 포함해 총 6명의 군당급 지휘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위원 일부도 새로 파견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이 중심 역할을 강화해야 군 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에 대해 군사조직의 기강 확립을 노린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구축함 진수중 낙하사고 등 잇단 군 기강 해이 논란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회의 다음 날인 29일, 김 국무위원장은 포 사격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데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 있다며 실전 환경을 반영한 사격 경기를 자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군복 입은 창업가들의 무대가 된 육군 창업경진대회가 13회째를 맞았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장병들의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발목 부상이 잦은 군에서 간편하지만 확실하게 발목을 보호하는 보호대부터 누구나 쉽게 야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휴대용 세척 패드도 등장했습니다. 무균 일회용 패드로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막이 오른 육군 창업경진대회에는 장병 1,300여 명 500개 팀이 도전장을 냈고 본선에 오른 45개 팀 중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육군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2차례씩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대 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창업 멘토링, 세계대회 본선 진출권 등 실질적인 혜택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육군은 여러분의 도전과 용기를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휴대용 응급 세척 패드를 고안한 트리플 K팀이 수상했습니다. 의약품 용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약자 계층이 색깔만으로도 쉽게 구별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어서 저희 고패드로 응급처치 시장의 시장의 리더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육군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41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군복 입은 청년들이 쏘아올린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미래 국방인재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수험생들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관생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모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육사초청 입시 설명회의 현장. 이번 설명회는 참여를 희망한 수험생과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회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함께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올해 육군사관학교의 모집 정원은 330명으로 남학생 284명, 여학생 46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학교는 올해 미래 국방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전형은 1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체력 검정, 면접, 수능 최저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리며 전체 모집 인원의 20% 이내로 선발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설명의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을 아끼지 않으며 육사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좀 더 가닥 잡기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설명회를 통해서 그 올해 첫 시행되는 미래 국방 인재 전형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교에 오면서 더 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번에 꼭 육사에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학교는 초청 입시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육사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군사 전문가의 꿈을 가진 학생들의 도전을 기대했습니다. 멋진 젊은이들의 땀과 열정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이곳 육군사관학교에서 미래 군사 전문가가 될 예비 생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86기 사관생도 선발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다음 달 14일까지 3차례 더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며 86번째 화랑이 후예를 모집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2025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국군체육부대 소속 이재용 일병이 우리나라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이 일병은 29일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선에서 3분 42초 79로 일본 이자와 가스토 선수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아 육상선수권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딴 건 지난 1995년 자카르타 대회에서 김순영 선수의 동메달 이후 30년 만입니다. 이광필 국군체육부대 감독은 이 일병이 평소 약점으로 지적된 막판 스퍼트를 입대 후 보완한 결과 30년 만에 메달을 따게 됐다며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는 6월 1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025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수원FC와 맞붙습니다. 수원FC와는 지난달 원정 경기에서 경기 막판 결승골을 허용해 2대3으로 아쉬운 승리를 놓친 바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이번 경기가 호국의 달 첫 대전이어서 더욱 승리를 갈망합니다.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탓에 6월의 첫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호국을 위해, 순위 도약을 위해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국방안보 소식들을 정리해 전하는 주간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문영구 기자입니다. 5월의 끝주 주간안보 이슈 시작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종 조립은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와 엔진 등 여러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 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대표 체력왕을 선발하는 헬스 뿜뿜 경연대회 상반기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장병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관리 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이 10번째 대회입니다. 지난 20일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전투 체력 분야 최강자를 가리는 경연이 펼쳐졌는데 가장 힘든 종목으로 꼽히는 전장 순환 운동은 그야말로 장병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어 27일엔 장병들의 신체 단련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군 최고의 보디빌더를 선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연대회는 올 하반기에도 치러집니다. 끝으론 육군 3군단이 전군 최초로 치른 DP 비비탄 실사격 훈련 소식입니다. 육군 3군단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 포탄 사격 훈련을 가졌는데요. 특히 전군에선 처음으로 학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인 DP 비비탄을 사격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DP 비비탄은 적 궤도 장비나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하는 이중 목적 고폭탄에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학력 감소 장치를 부착한 탄을 말하는데 이번 훈련에선 해상 사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격 훈련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대는 적의 화력 도발은 물론 기계와 장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안보 이슈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 엔진.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 엔진 국산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항공기 엔진 국산화의 현주소는 어딘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사업부에서 가스터빈 개발 담당하고 있는 고민석 상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용역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고요. 10,000파운드급 고고도 무인기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과제는 터보팬 엔진에서 고압축에 들어가는 압축기, 연소기, 터빈 대다수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엔진 시스템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형상에 대한 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세컨더리 에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2차 1호라고 하는데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고온 부품이라고 하는데 터빈의 블레이드 베인에 대한 주조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주한 과제죠. 역시 10,000파운드에 들어가는 연소기 제작하고 시험하는 과제를 최근에 수주를 해서 진행을 역시 하고 있고요. 항공용에 사용되는 2.5세대급의 싱글 크리스탈 소재 개발하는 거를 26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주요 구성품이 압축기, 연소기, 터빈, 그 외에도 이제 축도 있고요. 케이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윤활 시스템, 베어링 다 중요한 기술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전략물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가스터빈 엔진 중에 터빈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 가스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냐, 그러면 발전용 가스터빈인 거고, 추력을 내서 항공기를 움직이게 하냐, 그러면 이제 항공용 가스터빈이 되는 거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가스터빈에서 터빈 부분입니다.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상에서 운영이 되죠.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야 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가능한 한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5만 시간, 10만 시간 이렇게 긴 수명을 요구를 합니다. 항공용 같은 경우에는 이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동일한 RPM에서 계속 비슷한 운전을 계속하게 되는데 항공용 같은 경우에는 극가속, 극감속 이런 운전 환경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운전 환경에서 안정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개발해야 되는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들이 대부분 공개가 안 됩니다. 냉각 설계라든지 그리고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 물자로 묶여서 공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레퍼런스 모델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백지에서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할 때 초기 모델 개발할 때는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그 후속 모델을 개발할 때는 3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레퍼런스 모델에서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가져와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되거든요. 그만큼 그 레퍼런스 엔진이 갖는 중요성이 크거든요. 장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온 부품에 해당하는 냉각 기술, 소재, 제작 이런 부분들이 핵심 기술이죠. 사실 엔진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이 제대로 엔진에서 성능을 낼 수 있냐 라는 거를 최종 목적으로 봤을 때 핵심 기술은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엔진 개발을 해서 그 엔진이 단 한 번에 목표한 성능을 내는 엔진은 없습니다. 그만큼 각 단계, 설계 단계, 제작 단계, 각 단계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정말 한 끗 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결국에는 이 한 끗 차이가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개발에 성공한 게 1680도씨입니다. F414에 들어가는 그 터빈 입고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높은 TIT를 견딜 수 있는 소재 개발, 냉각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발전용에서 이룩한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항공용 가스터빈에서도 독자 엔진을 개발을 해서 무인기와 유인기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기성부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사령부 수영장과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수중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정립하고 평시 수중 탐색구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35 보병사단 충무여단은 지난 28일 전북 군산시 일대 해상에서 야간 박격포 조명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조명탄 지원 아래 공용 화기와 개인 화기 사격을 병행하며 해안 경계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 75 보병사단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현재 장비 실사격 능력과 화력 지원 태세 완비를 위한 전반기 공용 화기 사격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사단은 1인 다역화 개념에 맞춰 전투원 개개인이 다양한 편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직책별 임무 수행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휴식은 다음 전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다.
고된 훈련으로 땀에 범벅이 된 몸을 맑은 물로 씻어내고 우리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피드의 까마득한 높이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가볍게 뛰어내리는 용사들. 백장미 모양의 흰 턴에 목숨을 걸고 적진에 투입되는 용사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 든든합니다. 사치도 허영도 모두 다 외면하고 오로지 스스로가 국군의 선봉임을 사투하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용사들의 티 없이 순박한 그 가슴마다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붉은 피가 뜨겁게 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을 훈련으로 알고 훈련을 실전으로 아는 사나이들, 험난한 산악점, 가시밭길의 산길점 이들에게는 아랑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 없어도 나무 뿌리를 씹고 산짐승을 잡아 식량으로,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대낮과 같이 행동하는 만능의 사나이들. 자유와 평화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붉은 마수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침투 작전 부대원. 이들의 생명이 여기 고동치고 약동하는 한 조국의 방위는 굳건히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